안녕하세요, 푸드그랑입니다. 오늘은 왜 대기업에서 만든 식품이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식품계의 대기업은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을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식품산업통계정보라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매출액 기준 100대 식품기업 정보인데요. 매출액은 말 그대로 제품을 판매한 전체 금액입니다. 1등은 우리가 잘 아는 CJ제일제당인데 매출액이 약 8조 정도 됩니다. 그 아래는 대상, 오뚜기, 농심같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100위는 KG프레시라는 회사로 매출이 약 1,700억이고 200위는 약 900억 정도입니다. 이 매출액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1위와 100위는 약 47배 정도 차이가 나고 1위와 200위는 약 88.8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영업이익 기준 100대 기업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위는 역시 CJ제일제당이고요. 약 4천억 정도입니다. 100위는 90억 정도이고요. 200위는 한 45억 정도 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1위와 100위는 약 45배 정도, 1위와 200위는 88.8배 차이가 납니다. 비슷하죠? 매출액 기준 1위와 100위, 1위와 200위 간 차이가 영업이익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식품의 세계는 규모가 전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식품은 첨단 기술 산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시로 들면은 여러분들 테슬라 아시잖아요? 먼저 저는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이 많았잖아요.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근데 테슬라가 가진 어떤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마치 전기차의 표준처럼 됐단 말이에요. 실제 표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테슬라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이 작은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띄어서 다른 자동차 기업을 앞질렀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를 흔히 첨단 기술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식품 기업은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냉동김밥이 엄청 잘 팔려요. 근데 그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 있는 식품 10대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냉동김밥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래서 결국 식품은 규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규모가 큰 회사가 투자도 많이 하고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당연히 대기업이 규모도 크니까 돈도 잘 벌고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식품을 보통 공장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냉동 만두 같은 제품들 다 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계가 만들고 일부분은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포장이 돼서 유통이 되는 형태인데요. 한 회사가 모든 종류의 식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도 부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하지는 않고 하청업체라고 하죠. 하청업체들에게 제조를 맡깁니다. 이것을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에서 김을 만들고 싶은데 공장이 없어요. 근데 B라는 중소기업이 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B 회사를 보니까 이제 만들어서 파는 김들이 꽤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이때 A 회사에서 B 회사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너네 공장에서 김을 좀 만들고 싶어. 근데 우리 마크 좀 붙일게. 우리 상품으로 팔 거야. 이렇게 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 계약을 체결해서 A 회사에서 생산할 수 없는 김을 B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A 회사에 마크를 붙입니다. 이게 바로 주문자 상표 부착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OEM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실제 식품의 라벨인데요. 자,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써진 제조업소가 바로 중소기업 B입니다. 왜냐면은 B 회사의 공장에서 실제로 생산, 즉 제조를 했기 때문에 B 회사의 이름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통전문 판매업소에는 A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요. 실제로 제조를 한 건 B 회사지만 우리 회사가 만들어 달라고 했어. 우리가 유통도 하고 판매도 할게. 근데 최종적으로 이 김은 누구 제품일까요? A 회사의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A 회사는 대기업이에요. 근데 B 회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업계는 규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A 회사 공장에서 김을 직접 만들었으면 A 회사에서 막 엄청나게 사람도 보내서 안전한지 점검도 하고 분석도 할 텐데 B 회사는 작은 회사라서 A 회사만큼 점검할 사람도 없고 분석할 장비도 없어요. 근데 마크는 A 회사, 대기업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과연 믿고 먹어도 돼? 라는 의문이 들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믿고 먹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A 회사가 자기네 대기업의 마크를 B 회사에서 생산한 김에 붙인다는 거는 이 제품도 A 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것만큼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전통시장이랑 대형마트 말씀드리면서 햇섭 마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햇섭 인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식품 공장을 직접 점검하고 너네 안전하니까 이 마크 줄게. 너네 제품 팔 때 홍보도 하게 해줄 테니까 가끔 점검도 받고 그래 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정부와 식품 기업 간의 인증 협약이죠. 협약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결론은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 마크가 붙은 식품은 안전
안전합니다.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이 OEM 식품, 아까 말씀드린 김 제품을 만들 때 중소기업인 B가 웬만하면 이 해썹 인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해썹 인증이 없는 공장은 애초에 대기업 A 회사의 선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A도 대기업인데 막 시골에서 컨테이너 개조해서 흙먼지 다 들어오고 천장 다 뚫려있고 비바람 눈바람 다 맞는 그런 데서 생산한 식품에다가 자기네 마크를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1차적으로 해썹 인증한 공장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스펙의 상품을 위탁 생산, 즉 맡겨서 생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도 보냅니다. 가서 점검을 해요. 너네 뭐 불법 저지르는 거 없지? 막 이상한 약품 쓰는 거 아니지? 그리고 분석도 합니다. B회사 공장에서 생산한 김을 A회사의 연구실로 가져와서 분석을 해요. 얼마나? 1년에 수차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묵에 대장균이 10마리까지 나와도 된다는 정부 기준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내가 B회사에서 생산한 어묵을 들고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9마리가 나왔어요. 9마리면은 정부 기준이 10마리니까 법적으로는 팔아도 됩니다. 근데 대기업인 A회사는 찝찝한 거죠. 아, 이거 뭐야, 좀 거시기한데? 이거 팔았다가 괜히 문제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 번 팔면 엄청 많이 파는데 갑자기 많이 만들면은 이거 10마리 넘게 나올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갑자기 매출이 확 늘어서 생산량이 확 증가를 하면은 품질 저하가 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회사가 B회사한테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너네한테 위탁 생산해서 만드는 제품은 대장균이 10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도 안 나오게 만들어줘. 문제가 생길 만한 건 애초에 차단을 시킵니다. 정부 기준은 10마리 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정부 기준이고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빵마리로 하자. 너네 한 마리라도 나오면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뭐 심하면은 계약 취소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B회사는 중소기업이잖아요. A회사 마크를 달고 이 제품을 팔면은 B회사는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만큼은 당연히 아닌데 막 매출이 몇 배가 뛸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B회사 사장님은 A회사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대기업 식품의 안전성은 그런 겁니다.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은 우리가 열심히 점검하고 분석하고 챙기고 우리가 다른 공장에 맡긴 제품도 우리가 열심히 챙긴다. 또 대기업은 연구실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구실에 분석하는 기계가 한 대당 비싼 거 막 몇 억씩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기계들은 중소기업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한테 분석 기계가 너무 비싸니까 직접 분석하지 말고 분석을 해주는 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맡기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기계가 한 대당 몇 억씩 합니다. 근데 이 몇 억짜리 기계를 써서 분석을 하면은 이 분석하는 비용이 10,000원, 20,000원은 아닐 거잖아요. 한 번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이 들면은 내가 중소기업 사장의 입장이라면은 이 식품을 자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딱 법적으로 정해진 대까지만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이 기계를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더 자주 분석할 수 있고 개발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은 식품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마인드셋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기업 식품은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근데 맛은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 맛과 안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식품은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식품을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올바른 식품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